비가 그쳤다. 3일째 내리던 가을비가 아들을 땅에 묻는 날에야 멈췄다. 장례식장 마당 한 구석, 젖은 돌바닥 위로 누군가의 구두 소리가 멀어졌다. 조문객들이 다 돌아간 자리. 나는 검은 상복자락을 쥔 채 텅 빈 빈소 앞에 서 있었다. 아들 민수가 죽었다. 36.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며느리 유진이가 울지 않았다. 장례식 내내 그 애는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조문객 응대하고 서류 정리하고 통장 챙기고 마치 회사 업무 보듯 차분하게만 움직였다. 어떻게 남편이 죽었는데 저렇게 침착할 수가 있지? 어머님, 안으로 드세요. 비 맞으셨어요? 응. 유진이는 내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크림색 서류 봉투. 겉면에 보험사 나라생명이라는 도장이 선명했다. 이게 뭐니? 보험이요? 민수 오빠 명의로 된 보험. 민수가 보험에 들었었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너무 피곤하세요. 유진이의 손은 차가웠다. 그 애의 눈빛에는 슬픔보다 뭔가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다. 불안? 두려움? 아니면 숨기는 것? 나는 그 봉투를 받아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아들의 죽음 뒤편에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그 봉투를 열지 못했다. 대신 며느리의 뒷모습만 지켜봤다. 유진이는 창밖을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 숨소리가 마치 비밀을 삼키는 것처럼 들렸다. 자정이 넘었다. 분식집 2층, 내 방. 형광등 하나만 켜둔 채 책상 앞에 앉았다. 그 크림색 봉투가 내 앞에 놓여 있었다. 오후부터 계속 쳐다만 봤다. 열어야 하는데 손이 떨렸다. 아들의 마지막 흔적 같았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A사 용지 여러 장. 빽빽한 글씨로 인쇄된 보험 약관이었다. 종신보험 가입증서. 피보험자 한민수. 사망보험금 2억 원. 2억. 민수가 2억짜리 보험에 들었다고. 우리 아들이 그 빚쟁이들한테 쫓기던 애가. 손이 덜덜 떨렸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수익자 한영순모. 나. 수익자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이게 대체. 그때 문이 열렸다. 유진이었다. 못 주무세요? 유진아. 이게 무슨 뜻이니? 나는 서류를 들어보였다. 유진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내 맞은편에 앉았다. 오빠가 3년 전에 가입했어요. 3년 전. 그때 투자 실패하고 빚만 잔뜩 졌을 때 말이니? 맞아요. 그래서 가입한 거예요. 무슨 소리야? 빚도 못 갚는 애가 무슨 돈으로 보험료를 냈어? 제 월급으로 냈어요. 매달 35만 원씩. 35만 원. 유진이의 월급이 얼마였더라? 150만 원 남짓. 거기서 매달 35만 원을 떼서 보험료를 냈다고. 왜 그런 걸 숨겼어? 오빠가 원한 거예요. 어머님한테 말하지 말라고. 민수가? 네.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님이라도 편하게 사시라고. 가슴이 먹먹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아들이 왜 갑자기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딱 맞춰 2억짜리 보험금이라니? 나는 서류 마지막 장을 봤다. 보험 설계사 오대성. 낯선 이름이었다. 유진아, 이 사람. 오대성이라는 사람 누구니? 설계사예요. 그냥 2억짜리 보험을 그냥 넣어줬다고. 어머님,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내일 얘기해요. 유진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등을 돌린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게 보였다. 울고 있는 걸까? 아니면 뭔가 숨기는 걸까? 나는 서류를 다시 펼쳤다. 약관 구석구석 작은 글씨들이 흐릿하게 번졌다. 뭔가 잘못됐다. 이 보험, 이 돈,
이 모든 게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미리 계획이라도 한 것처럼. 다음 날 아침 8시, 분식집 문은 닫아뒀다. 장례 끝난 지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나는 휴대폰을 들고 보험 약관 뒷면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보험 설계사 오대성 10-XXXX-XXXX. 네, 오대성입니다. 저 한영순인데요. 한민수 어머니입니다. 아, 네네. 어머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가벼웠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연습된 말투 같았다. 제 아들이 3년 전에 보험에 가입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종신보험으로 2억 원 상품이요. 근데 이상한 게 우리 민수가 그때 빚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험에 들었죠? 아, 그건 고객님께서 미래를 대비하신 거죠. 현명한 선택이셨어요. 현명한 선택? 빚쟁이한테 쫓기면서 2억짜리 보험이 현명하다고. 보험료는 누가 냈어요? 그건 계약 당시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요. 본인 명의라니. 민수가 직접 낸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낸 거예요? 그건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확인? 3년 동안 매달 보험료 받으면서 누가 냈는지도 모르세요? 아, 아닙니다. 제 말은 말끝을 흐리는 목소리. 뭔가 숨기고 있었다. 나는 약관 종이를 펼쳤다. 작은 글씨들 사이에서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보험 계약 후 2년 이내 사망 시 면책 조항 적용 가능. 여기 면책 조항이라는 게 있던데 이게 뭐예요? 아, 그건 일반적인 약관이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고객님 경우엔 3년이 지났으니까 해당 안 돼요. 그럼 보험금은 언제 나와요? 서류 접수하시면 한 2주. 길면 한 달 정도요. 근데요, 오 설계사님. 우리 민수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네.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병원에서도 원인을 잘 모른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건 제가 몰아드릴 말씀이 2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생기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른다. 이게 말이 돼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도 바빠서요. 보험금 청구는 따로 안내드릴게요.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 손에 든 휴대폰이 무겁게 느껴졌다. 뭔가 확신이 들었다. 이 사람 거짓말하고 있다. 그때 시장 친구 말순이가 가게 앞을 지나갔다. 영순아, 괜찮아? 말순아, 나 좀 도와줄래? 뭔데? 이 서류 좀 봐줘.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말순이는 시장 회계 담당이다. 숫자랑 서류는 나보다 훨씬 잘 안다. 나는 보험 약관을 말순이에게 건넸다. 그 애는 안경을 고쳐 쓰더니 천천히 서류를 훑어봤다. 영순아, 이거 심상치 않은데? 뭐가? 이 약관 조항들. 수상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말순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들의 죽음 뒤에 정말로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거였다. 그날 오후 3시. 분식집 2층 거실 테이블에 셋이 둘러앉았다. 나 유진이 그리고 말순이. 테이블 위에는 보험 약관이 펼쳐져 있었다. 말순이가 빨간 펜으로 여기저기 동그라미를 쳐놨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영순아, 이거 봐. 여기 특약 조항. 말순이는 안경 너머로 약관을 가리켰다. 재해사망 특약 가입 시 보험금 3배 지급. 그런데 민수는 재해사망 특약에 안 들었어. 왜? 그게 왜 중요해? 중요하지. 보통 이런 보험 들 때 설계사들이 특약 막 끼워 팔거든. 그래야 수수료가 높으니까. 근데 여기는 딱 기본형만 들었어. 의도적으로. 나는 유진이를 쳐다봤다. 유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유진아, 이거 내가 선택한 거야? 아니요. 설계사가 추천한 거예요. 설계사가? 이상하네. 보통은 특약을 더 끼워 팔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것 봐.
보험료 납입 내역. 말순이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유진이가 가져온 통장 거래 내역이었다. 3년 동안 매달 35만 원씩 한 번도 안 빠지고 딱딱 나갔어. 근데 문제는 여기 말순이의 손가락이 6개월 전 날짜를 가리켰다. 6개월 전부터 갑자기 50만 원씩 나가기 시작했어. 보험료가 왜 올랐을까? 추가 납입이요. 추가 납입? 무슨? 보험금을 더 늘리려고 50만 원씩 더 넣었어요. 가슴이 철렁했다. 6개월 전 민수가 갑자기 건강검진을 받겠다고 했던 때였다. 유진아, 6개월 전에 민수한테 무슨 일 있었어? 아무 일도 없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건강검진 받더니 갑자기 조용해졌잖아. 병원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어요. 뭐? 간 수치가 높다고. 정밀검사 받으라고 했어요. 머리가 하얘졌다. 간, 우리 민수가. 그래서 오빠가 안 받으려고 했어요. 괜찮다고. 그럼 넌 왜 가만히 있었어? 병원 데려갔어야지. 데려가려고 했어요. 근데 오빠가 싫다고 했어요. 영순아, 진정해. 진정?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진정하라고. 숨이 막혔다. 유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쳐다봤다. 어머님, 저도 힘들었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남편 죽었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면서. 눈물이 안 나왔어요. 너무 무서워서. 무서워. 뭐가 무서운데? 제가 죽일 것 같아서. 귀를 의심했다. 죽인다고. 뭐라고? 제가 오빠를 죽인 것 같아요. 보험금 때문에. 제가 보험료 내면서 오빠가 죽기를 바란 것 같아요. 유진이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울었다. 매달 보험료 낼 때마다 이 돈으로 뭐 하나 생각했어요. 오빠 빚 갚는 데 쓸까? 아니면 그냥 보험 해지할까? 근데 해지 안 했어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오빠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머님이라도 편하시라고. 그게 무슨. 근데 진짜 죽었어요. 오빠가. 그것도 딱 보험금 받을 수 있을 때. 말문이 막혔다. 유진이의 얼굴은 죄책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해는 스스로를 책망하고 있었다. 유진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몰라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보험금 받아야 하는 건지 받으면 안 되는 건지. 유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쿵, 문 닫는 소리. 나와 말순이만 남았다. 테이블 위 약관이 바람에 살랑 넘어갔다. 영순아, 이거 생각보다 복잡한데. 나도 알아. 복잡하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아들의 죽음, 며느리의 죄책감, 수상한 설계사, 그리고 2억이라는 돈. 모든 게 엉켜 있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었다. 저녁 7시. 유진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와 말순이는 여전히 테이블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말순이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뭔가 계산하고 있었다. 영순아, 이거 봐. 말순이는 공책에 숫자들을 적어가며 설명했다. 3년 동안 낸 보험료. 35만 원씩 30개월. 1,050만 원. 그 다음 6개월은 50만 원씩. 300만 원. 합치면 1,350만 원. 맞아. 근데 보험금은 2억이야. 거의 15배 가까이 받는 거지. 나는 숨을 들이켰다. 1,350만 원을 넣고 2억을 받는다. 숫자로 보니 더 실감이 났다. 그게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보험이.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정도 배율이면 보통 사고사나 재해사망 특약 있어야 해. 근데 여긴 그냥 일반 사망보험이야. 그럼 뭐가 문제야? 설계사 입장에서 생각해봐. 특약 많이 끼워 팔수록 수수료 높아지거든. 근데 오대성이란 사람, 왜 특약을 안 끼워 팔았을까? 말순이의 질문이 가슴에 꽂혔다. 왜?
내 생각엔 말이야. 이 사람 의도적으로 단순하게 만든 거야. 왜? 보험금 타기 쉽게. 복잡하면 서류 까다롭잖아. 특약 많으면 심사도 오래 걸리고. 근데 기본형만 있으면 간단해. 말순이는 약관 뒷장을 넘겼다. 그리고 여기 봐.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이게 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조항이야. 고지의무. 보험 들 때 건강 상태 솔직하게 말해야 하는 거. 만약 병 있는데 숨기고 가입하면 나중에 보험금 못 받아. 사기가 되니까. 잠깐, 그럼 민수가 6개월 전에 간 수치 이상 나왔을 때, 응, 이미 보험 가입한 지 2년 반이 지난 시점이었어. 그래서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야. 그럼, 그게 왜 중요한데? 말순이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영순아, 만약 민수가 처음부터 병이 있었다면, 보험 가입할 때 숨겼다면, 그럼 보험금 못 받아. 근데 가입 후에 생긴 병이라면, 보험금 나와. 그러니까, 유진이가 6개월 전에 추가 납입한 이유. 민수 건강 나빠진 거 알고 보험금 더 늘리려고 한 거야. 합법적으로. 머리가 복잡했다. 유진이가 남편이 죽을 걸 예상하고 보험금을 늘렸다. 아니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거였을까? 말순아, 솔직히 말해봐. 이거 이상해? 이상한 건 설계사야. 오대성. 왜? 보통 설계사들은 실적 올리려고 특약 막 끼워.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랬어. 마치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게 미리 정리해둔 것처럼.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오대성의 번호를 다시 찾았다. 이 사람한테 다시 전화해봐야겠어. 지금 받겠어? 받든 말든. 물어봐야 할 게 너무 많아. 이번엔 안 받았다. 계속 신호만 갔다. 5번을 걸었는데도 이 사람 피하는 거야. 그럼 직접 찾아가. 어디로? 보험사 지점. 약관에 주소 나와 있잖아. 말순이가 맞았다. 약관 첫 페이지에 나라생명 강남 지점이라고 적혀 있었다. 근데 영순아, 그 전에 유진이랑 먼저 얘기해야 하지 않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안하다고. 왜 내가? 유진이, 아무 잘못 없어. 그 애는 그냥 가족 지키려고 한 거야. 서툴렀을 뿐이지. 가슴이 뜨거워졌다. 나는 유진이한테 너무 심했다. 그 애도 남편 잃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혼자 다 짊어지려고 했던 거였다. 말순아, 나 나쁜 시어머니지? 아니, 그냥 무서웠던 거지. 진실이. 말순이는 내 손을 잡았다. 그 따뜻한 손길이 조금은 위로가 됐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이 방 앞에 섰다. 유진아, 나야. 문 열어줄래? 문이 천천히 열렸다. 유진이는 빨갛게 부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그 애를 안았다. 처음으로. 미안하다. 유진아, 내가 미안하다. 유진이는 내 품에서 다시 울기 시작했다. 이번엔 나도 같이 울었다. 아들을 잃은 슬픔, 며느리를 오해한 미안함, 그리고 이제야 보이는 진실 앞에서 다음 날 오전 10시 나와 유진이는 강남역에 내렸다. 나라생명 보험사 지점은 역에서 5분 거리였다. 유진이는 검은 가방에 서류를 챙겨 넣었고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님, 긴장되세요? 응. 너는?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작게 웃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등을 돌렸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같은 편이었다. 보험사 지점은 10층 건물 3층에 있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니 깔끔한 상담 데스크와 소파가 보였다. 벽면에는 고객 만족 1위, 신뢰의 보험 같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대성 설계사 만나러 왔는데요. 오대성 설계사님이요? 잠시만요. 상담원은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하지만 오대성 씨는 현재 휴직 중이십니다. 휴직?
언제부터요? 일주일 전부터요. 일주일 전. 민수가 죽고 사흘 후였다.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라서. 우리 피해자예요. 이 사람이 판 보험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그러시면 지점장님과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10분 후, 우리는 지점장 앞에 앉아 있었다. 40대 중반의 남자. 정장 차림에 피곤한 얼굴이었다. 한민수 씨 보험건이시죠? 유가족 확인되셨고, 사망진단서는 제출하셨나요? 네, 어제 우편으로 보냈어요. 그럼 2주 안에 심사 들어갑니다. 문제 없으면 보험금 지급되고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왔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오대성이란 사람이 우리 며느리한테 이상한 보험을 팔았어요. 특약도 없이 기본형만. 그것도 남편 몰래. 특약은 선택사항입니다. 고객이 원하지 않으면. 저는 잘 몰랐어요. 오대성 씨가 이게 제일 낫다고 해서 그냥 가입했어요. 지점장은 컴퓨터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대성 씨 건으로 민원이 여러 건 들어와 있습니다. 무슨 민원이요? 부실 설계, 과장 광고, 고지 의무 조작 의혹 등등. 유진이의 손이 떨렸다. 나는 그 손을 잡아줬다. 그럼 우리 보험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서류상으론 문제 없습니다. 다만 오 씨가 어떤 방식으로 영업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확인은 어떻게 하죠? 소비자원에 신고하시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저희도 내부조사 들어갈 예정이고요. 금융감독원, 소비자원. 처음 듣는 기관들이었지만 뭔가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럼 보험금은 언제 나와요? 심사 통과하면 2주에서 한 달. 다만 조사 들어가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어머님, 공증 받으러 가야 해요. 공증? 보험금 수령인이 어머님이니까 제 동의서도 필요해요. 법무사 사무실 예약해뒀어요. 유진이는 이미 다 알아봤던 거였다. 법적 절차, 필요한 서류, 공증까지. 나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1시간 뒤, 우리는 법무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앞 50대 여자 법무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수익자가 시어머님이시고 며느리분께서 동의하신다는 각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건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서 합의서도 하나 만들어 두시는 게 좋아요. 분쟁이요? 가족 간 보험금 문제는 나중에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서로한테 좋습니다. 유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조금 마음이 불편했다. 가족인데 합의서까지 써야 하나 싶어서. 어머님 괜찮아요? 저 욕심 없어요. 오빠가 어머님 드리고 싶어 했던 거니까. 유진아, 대신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뭔데? 이 돈으로 분식집 리모델링 하세요. 오빠가 늘 하고 싶어 했던 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민수가 분식집 리모델링 하고 싶다고 했었다. 어머니 고생시키기 싫다고. 가게라도 좋게 만들어드리고 싶다고. 그게 벌써 3년 전 얘기였다. 그래. 약속할게. 우리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법무사가 공증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이제 법적으로 정리됐어요.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이와 나는 사무실을 나왔다. 햇살이 따뜻했다. 길을 걸으며 나는 유진이에게 물었다. 유진아, 너 언제부터 이런 거 다 알아봤어? 오빠 죽고 나서 3일 동안 잠도 안 자고 찾아봤어요. 왜? 어머님 혼자 두기 싫어서요. 가슴이 먹먹했다. 이 아이는 정말로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거였다. 서툴고 두렵고 혼자 떨면서도. 공증을 마치고 이틀이 지났다. 나는 분식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유진이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님, 오대성 연락처 찾았어요. 어떻게? 3년 전 상담 문자가 남아있더라고요. 번호가 그대로예요. 나는 앞치마를 벗었다. 지금 전화해봐.
이미 했어요. 만나자고 했더니 오늘 저녁 6시에 홍대 카페로 오래요. 저녁 6시. 홍대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 우리는 30분 전에 도착해서 기다렸다. 유진이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그게 뭐야? 핸드폰 녹음 앱이요. 혹시 모르니까 녹음할게요. 유진이는 정말 철저했다. 6시 10분 카페 문이 열렸다. 40대 중반의 마른 남자가 들어왔다. 정장에 헝클어진 머리. 수염도 며칠 안 깎은 듯했다. 오대성이었다. 한민수 씨 가족분들이시죠? 앉으세요. 오대성은 천천히 앉았다. 가까이서 보니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죄송합니다. 연락 못 드려서 휴직했다고 들었어요. 네.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왜 우리한테 그런 보험을 팔았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특약도 없이 기본형만. 그것도 제 월급으로 내게 하면서. 오대성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커피잔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민수 씨가 부탁했어요. 뭐? 특약 빼달라고. 보험료 최대한 낮춰달라고. 대신 사망보험금만 높여달라고. 유진이의 손이 멈췄다. 왜요? 왜 오빠가 그런 걸?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제 와이프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제가 죽으면 어머니가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걸로 해주세요. 나중에 복잡하지 않게. 가슴이 먹먹했다. 민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우리 아들이 죽을 걸 알고 있었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느낌은 있었던 것 같아요. 3년 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말투가 이상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라는 말을 계속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다. 민수가 내 아들이 그럼 6개월 전 추가 납입도 그건 부인분이 직접 요청하셨어요. 남편이 건강검진 받고 온 다음 날이었죠. 기억하시네요. 기억하죠. 그날 부인분 전화 받고 한참 울었거든요. 제가. 오대성은 고개를 떨궜다. 저도 처음엔 그냥 실적이었어요. 보험 하나 더 팔면 수수료 들어오는 거. 근데 민수 씨 만나면서 달라졌어요. 뭐가요? 이게 누군가의 인생이구나. 그 생각. 오대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실적 때문에 고객들한테 필요 없는 특약 끼워 팔았어요. 많이요. 그래야 수수료가 높으니까. 근데 민수 씨는 달랐어요. 정말로 가족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휴직하신 거예요? 네.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양심이 남아있더라고요. 나는 오대성을 쳐다봤다. 이 사람도 피해자였다. 실적에 쫓기고 양심과 싸우고 결국 무너진. 지금은 뭐 하세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냥 쉬고 있어요. 보험금은 나오나요? 네. 서류상 문제 없어요. 민수 씨가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셨거든요. 민수가 내 아들이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했구나. 오빠가 저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말 안 한 게 아니에요. 말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 죽을지도 몰라라고 어떻게 말해요. 유진이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떨렸다. 나는 그의 등을 쓰다듬었다. 고맙습니다. 진실 말해줘서. 아니에요. 제가 진작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오대성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떠나기 전에 그는 유진이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이거 3년 전 상담 기록이에요. 민수 씨가 직접 쓴 메모도 있어요. 가지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오대성은 고개를 숙이고 카페를 나갔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유진이는 봉투를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민수의 손글씨가 있었다. 엄마 편하게. 유진아 미안해. 사랑해. 유진이는 메모지를 가슴에 안았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함께 울었다.
슬픔과 감사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어머님, 오빠가 정말, 응, 우리 민수가 정말 기특한 아들이었어. 며느리의 비밀은 배신이 아니라 보호였다. 그리고 아들의 보험은 사랑의 마지막 언어였다. 2달이 지났다. 보험금이 나왔다. 2억 원.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보며 한참을 울었다. 이건 돈이 아니었다. 아들의 마지막 사랑이었다. 어머님, 공사 시작했어요. 응. 분식집 리모델링. 민수가 하고 싶어 했던 일. 나는 보험금 중 3천만 원을 리모델링에 쓰기로 했다. 오래된 주방 설비, 낡은 테이블, 바래진 벽지. 모두 새로 하기로. 공사 기간 동안 가게를 쉬었다. 대신 유진이와 나는 시장을 함께 돌아다녔다. 새 그릇 고르고 메뉴판 디자인하고 간판 색깔 정하고. 어머님, 이 접시 어때요? 떡볶이 담으면 예쁠 것 같은데. 오, 좋네. 근데 좀 비싸지 않아? 괜찮아요? 오빠가 준 돈으로 제대로 쓰는 거죠. 유진이는 이제 자주 웃었다. 예전처럼 조용하긴 했지만 표정이 밝아졌다. 나도 그랬다. 처음엔 보험금 받는 게 죄스러웠는데 이젠 달랐다. 이건 민수가 준 선물이었다. 감사히 받고 잘 써야 했다. 어느 날 유진이와 함께 은행에 갔다. 나머지 보험금을 정리하려고. 어떻게 나누실 건가요? 1억은 제 예금으로, 나머지 7천만 원은 며느리 명의 통장으로. 어머님, 그건 너도 받아야지. 민수가 너한테도 주고 싶어 했을 거야. 하지만 보험금 수익자는 어머님이에요. 수익자는 나지만 보험료는 내가 냈잖아. 3년 동안 내 돈이기도 해. 어머님. 그리고 말이야, 유진아. 너 앞으로 우리 가게 같이 할 거지? 네. 나 혼자 하기엔 이제 힘들어. 같이 하자. 우리 둘이. 유진이는 한참을 나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어머님. 우리는 손을 맞잡았다.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었다. 함께 살아갈 가족이었다. 한 달 후 리모델링이 끝났다. 새하얀 벽, 깨끗한 주방, 따뜻한 조명. 민수가 꿈꿨던 분식집이 완성됐다. 와, 영순아. 완전 달라졌네. 그치? 우리 민수가 기뻐할 것 같아. 당연하지.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야. 유진이는 새 메뉴판을 벽에 걸었다. 영순이네 분식이라는 간판 아래 작은 글씨가 하나 더 있었다. 민수가 사랑한 맛. 어머님, 이거 괜찮죠? 응. 좋아. 개업 첫날.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단골들이 감탄했다. 아이고, 완전 새 가게네. 영순 씨, 대박. 감사합니다. 많이 드세요. 주방에선 유진이가 떡볶이를 볶고 있었다. 나는 튀김을 튀겼다. 둘이 호흡을 맞춰 일했다. 유진아, 떡볶이 좀 더 드리자. 양이 적은 것 같아. 네, 어머님 튀김 온도는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우리는 웃으며 일했다. 힘들었지만 외롭지 않았다. 저녁 9시 마지막 손님이 나갔다. 나와 유진이는 테이블을 닦으며 하루를 정리했다. 어머님, 오늘 매출 괜찮았어요. 그래. 얼마? 35만 원이요. 리모델링 전보다 2배예요. 우리 며느리가 복덩이네. 유진이는 수줍게 웃었다. 나는 앞치마를 벗으며 가게를 둘러봤다. 깨끗한 주방, 새 테이블, 따뜻한 조명, 그리고 함께 일하는 며느리. 민수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유진이가 내 옆으로 왔다. 어머님, 오빠 사진 여기 걸어도 될까요? 유진이는 작은 액자를 들고 있었다. 민수가 웃고 있는 사진. 그래. 여기 걸자. 우리는 함께 사진을 벽에 걸었다. 민수는 액자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오빠, 우리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어. 우리. 처음엔 몰랐다. 며느리가 숨긴 보험 약관이 이렇게 큰 선물이 될 줄.
의심했고 오해했고 상처 줬다. 하지만 결국 알게 됐다. 며느리의 비밀은 배신이 아니라 보호였다. 그리고 아들의 사랑은 죽음 너머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유진아. 네, 어머님. 우리 앞으로도 잘해보자. 둘이서. 네, 어머님. 우리는 손을 잡았다. 새로 시작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며느리의 비밀은 배신이 아니라 보호였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다.